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WAOI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 이렇게 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남북통일을 위한 현실적 접근입니다. 북한 엘리트와 군을 포용하는 조건부 통합 모델의 필요성.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은 오랜 시간 동안 민족적 과제이자 동시에 국제정치의 가장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다.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와 인간다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남한에는 평화와 안보 안정,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열릴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자본 경영 능력이 결합될 경우 통일 한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이후의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체제의 핵심을 이루는 권력층, 즉 김정은 일가를 중심으로 한 당군 엘리트들이 통일을 곧 자신의 몰락과 처벌,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 내부에서 통일을 향한 어떤 자발적 움직임도 기대하기 어렵다. 1. 통일의 관건은 주민이 아니라 엘리트 구조. 많은 논의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사실이지만 체제 변화를 실제로 결정하는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군과 당, 보위기관을 포함한 지배 엘리트 집단이다. 이들은 현재 체제 안에서 권력, 특권, 안전을 보장받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모두 상실할 것이라는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 전략은 북한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전에 김정은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북한 권력 핵심층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김정은 일가와 체제 핵심 범죄 책임의 분리. 중요한 전제는 책임의 명확한 분리이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강조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일가 및 중대 반인도 범죄를 직접 지휘주도한 극소수 핵심 인물은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일반 당 간부, 군 간부, 군인, 행정관료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별적 책임 원칙이 명확히 선언되지 않는 한 북한 엘리트들은 끝까지 체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 통일 전원 숙청이라는 공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3. 군 계급과 신분 유지의 명문화 필요성. 즉, 통일 이후 북한 군인과 간부들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계급과 신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군 체계 내에서 전환 통합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될 수 있다. 1. 북한 군장교 및 부사관의 계급 인정 원칙. 일정 검증 과정을 거쳐 남한 군 계급 체계에 상응하는 계급 부여, 전투 경험, 복무 연수, 지휘 경력 등을 반영한 합리적 전환 기준 마련. 2. 일정 기간 통합군 또는 전환군 체계 운영. 독일 통일 당시 동독 국가인민군 NVA 흡수 경험을 참고 급격한 해체가 아닌 단계적 통합으로 혼란 최소화. 3. 북한 군인에 대한 생계주거연금 보장. 통일 이후 대량 실업과 사회 불안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 군 복무 경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헌장 또는 특별법 형태로 명문화되어 공개적으로 선언된다면 북한 군 내부의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 4. 당 간부와 행정관료의 전환 보장. 군뿐만 아니라 북한 노동당 간부와 행정관료들 역시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들 역시 통일 이후 모든 지위를 상실하고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범죄 연루 여부에 따른 차등적 전환. 행정기술경제 분야 관료는 교육과 재훈련을 거쳐 지방행정,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흡수. 일정 직급 이상 간부에게는 통일 기업 포상금 또는 명예퇴직제도 제공.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체제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 저항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전략이다. 5. 통일 기업 포상 제도의 전략적 의미. 통일 과정에서 폭력 없는 전환에 기여한 개인과 집단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공식화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무력 사용을 거부하고 평화적 통합에 협력한 군 지휘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명령 집행을 중단한 보안기관 간부, 핵미사일 관련 정보 제공 및 안전한 통제에 협조한 인사이들에게는 사법적 감면, 경제적 보상, 사회적 명예회복이 주어질 수 있다. 이는 북한 내부의 통일에 협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를 가진다. 6. 통일은 도덕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 통일을 정의나 감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은 냉정한 이해관계의 재조정이며 두 체제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전략 행위이다. 김정은 일가를 제외한 북한의 군당 관료 집단에게 통일 이후의 생존과 명예, 일정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내부 균열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7. 결론은 명문화된 약속이 통일의 출발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약속이다. 통일이 되면 다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통일이 되면 당신의 계급은 이렇게 전환되고 삶은 이렇게 보장된다는 수준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공식 문서, 법률, 통일선언문으로 국내외에 명확히 발표될 때 비로소 북한 내부의 계산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니라 상대의 두려움을 줄이고 선택지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는 한민족의 남북 통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목표를 세우고 뛰면 꿈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WAOI TV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